자, 오늘은 53강 감정 분사의 형용사적 수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분사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배웠었지. 이 분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두 종류가 있는데, 현재 분사는 동사에 ing를 붙이고 과거 분사는 동사에 ed를 붙인 거지. 이런 식으로 동사 형태를 바꾼 이유는 이 동사가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이제는 형용사가 되니까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겠지. 이때 현재 분사를 쓸지 과거 분사를 쓸지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때 이 수식하는 이 명사하고 이 동사의 관계를 보는 거지. 그래서 이 명사가 동사하면 동사하는 명사 해가지고 현재 분사를 쓰는 거고요. 이 명사가 동사 된다면 이 동사 되는 명사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과거 분사를 씁니다 라고 했었어. 오늘은 이 분사들 중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일단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interest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굉장히 많이 들었지. 그래서 우리가 interesting 하면은 흥미있는 이렇게 암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영어에는 흥미있는이 interesting 이거하고 interested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interesting을 써야 될지 interest를 써야 될지 자꾸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interest라고 하는 것도 원래 동사였다. 그런데 이 동사 여기는 ing를 붙이는 거고요. 얘는 동사에 ed를 붙인 거지. 마치 현재 분사, 과거 분사처럼.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뭐겠어? 얘는 현재 분사처럼 능동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얘는 과거 분사처럼 수동의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감정을 주는, 이 감정을 받는, 또는 이 감정을 느끼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두 개가 형용사 역할을 해가지고 명사를 이렇게 수식을 할 때 이 명사와 이 동사 관계를 보는 거지. 그러면 이 명사가 이러한 감정을 주는 건지 이 명사가 이러한 감정을 받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ing를 쓸지 ed를 쓸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봐보자. 여기는 나는 좋아해 만나는 것을 해가지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보이고 있어. 그리고 이 meet라고 하는 이 동사에 ing를 붙여가지고 얘는 동명사로서 목적 자리에 온 거지. 하지만 동명사를 할지라도 이 동사적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meet, 만나면 무엇을, 누구를 만나는데 해가지고 이 meet 자체의 목적을 뒤에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meet의 목적어는 여기서 people이 되는 거야.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이 명사를 다시 앞에 형용사가 수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때 이 형용사가 interesting 이라고 하는 것이 흥미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interesting도 흥미로운이고요. interested도 흥미로운인데 interesting을 쓸까요? interested를 쓸까요? 라고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interesting은 흥미를 주는 사람, interested는 흥미를 느끼는 사람. 당연히 나에게 흥미를 주는 이러한 사람들을 좋아하겠지. 그리고 and 보이고 있어. and 하고 다시 한번 동사 ing 보이고 있지. 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meeting and doing 해가지고 이 동사의 ing와 이 동사 ing가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과 뭔가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다시 나는 흥미를 주는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들과 뭔가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얘가 주어고요. 이렇게 얘가 동사고요. 이 가운데에서 이런 식으로 주어를 수식해주고 있는 구조 되는 거지. interested라고 하는 것도 형용사란 말이야. 자, 그런데 똑같이 얘도 형용사고 얘도 형용사인데 얘는 수식해주는 거 앞에 왔는데 얘는 왜 수식해주는 명사 뒤에 왔을까라고 하면 얘는 단독 수식이야. 흥미를 주는 사람들. 얘는 이렇게 형용사 구를 만드는 거야. 이러이러한 것에 흥미가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수식이 길어지면 이런 식으로 뒤쪽에 위치한다는 거. 자,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요? interested,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요. 무엇에 해가지고 in이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야. 전치사 뒤에는 뭘 쓴다고요? 명사를 쓰지. what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바로 뭐야? 그렇지, 명사절이 되겠지. 네가 흥미를 느끼는 것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be likely to는 이 동사일 것 같다. 이 동사 할 것 같다 라고 해서 가면 되는 거야. 더 많이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너와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interesting을 쓰지 않고 interested를 쓴 이유는 이 것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니까. 이 것에 흥미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알겠지?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문장 구조 살짝 복잡한데 일단 동사의 ing로 문장이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그렇지 동명사 주어예요. 동명사가 주어인 경우는 일단 이 주어에 대한 동사를 찾으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쭉 가다 보니까 그렇지
본 동사가 보이고 있지. 조동사와 본동사 이렇게 묶여 있어. 그러면 주어 동사 찾았습니다. 그 다음 try를 보는 순간 떠오르는 거 있니? 그렇지. try 다음에 동사의 ing를 써버리면 이것을 시도하다. try 다음에 to 동사 원형을 써버리면 이거 하기 위해 노력하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to가 나왔기 때문에 stop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원치 않는 습관을 멈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can be 될 수 있다 해가지고 be 동사가 이렇게 본동사가 되는 거겠지. 이 be 동사 뒤에 뭐가 필요해? 그렇지. 보호가 필요한데 보호 자리에 와야 될 게 바로 뭐냐 하면 이렇게 task 일 업무가 되겠지. 결국 주어 동사 보호 구조야. 그런데 이 보호가 명사이다 보니까 이 명사를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수식해주고 있는 구조란 말이야. 그런데 이 형용사가 frustrating이라고 해가지고 좌절감을 주는 이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frustrating을 쓸지 frustrated를 쓸지 얘를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frustrated 같은 경우는 좌절감을 느끼는 이고 이 frustrating은 좌절감을 주는 이겠지. 그러면 얘가 수식하는 이 명사와 얘의 관계를 보는 거야. 그러면 그 일이 좌절감을 느끼겠니? 말이 안 되겠지. 일 자체가 좌절감을 주기 때문에 frustrating 얘가 맞는 거야. 그리고 이 as 같은 경우는 because의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고치기 어렵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원치 않는 습관을 멈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매우 좌절감을 주는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고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네요. 명령문이겠지. take tour 해가지고 관광을 하는 거야. 그래서 guided tour 해가지고 가이드에 의해서 인솔이 되는 관광을 하여라. 이런 식으로 바티칸 박물관 그리고 for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지. 이 전치사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고요? 명사가 필요한데 이 명사가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명사를 이렇게 형용사가 수식해주고 있는 구조인 거지. 그래서 여행 경험 이 명사를 amazing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어. amazing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이라는 거야. 이때 ing를 쓰는 것은 놀라움을 주는 여행 경험 이게 되겠지. amazed를 쓰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 그렇지. 이 amazed는 놀라움을 느끼는 이야. 그러면 여행 경험 자체가 놀라움을 느낄 수가 있니? 안 되는 거지. 그래서 amazing이 맞는 거지.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야. 주어하고 동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여기 가운데에서 이런 식으로 주어를 수식해주고 있는 구조지. 이 satisfied 같은 경우는 만족스러운 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이들을 쓴 이유는 당연히 만족감을 느끼는 이겠지. 그리고 이 satisfied가 consumer라고 하는 이 명사 뒤에 위치한 이유는 단독 소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형용사 구를 만들어 가지고 소식을 하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에 만족을 느끼는 소비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제품의 질에 만족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은 줍니다. 높은 점수를요. 어디에서? 고객 만족 설문조사에서 라고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어법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boring, bored 둘 다 지루한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ing는 지루함을 주는, 이 bored는 지루함을 느끼는 이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이 두 개의 분사가 수식하는 명사가 어디 있을까? 그렇지. 바로 앞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바로 명사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지루함을 주는 사람인지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인지를 파악해야겠지. 소셜미디어는 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취미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삼형식 문장이야. 그리고 for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뭐가 필요하지? 그렇지. 명사가 필요하지.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존재하고 이 명사를 이 boring 또는 bored라고 하는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는 구조겠지. 그러면 소셜미디어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라면 누구를 위해서요? 지루함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일까?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을 위해서일까? 당연히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겠지? 여기도 boring, bored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바로 뒤에 명사가 존재하고 지루함을 주는 사람일까?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일까? 얘를 묻는 거야. 그러면 after 몇 년 후에 지루함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일했을까?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과 함께 일했을까? 그러한 후에 그는 떠났습니다. 세계여행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 그러면 이 지루함을 그렇지. 지루함을 주는 사람들과 일을 한 다음에 그가 여행을 떠났다. 이게 더 맞겠지? 그래서 boring이 맞는 거야. 자, 이제 천일문 문제집에서 여기 4번 어법 문제부터 풀기 시작할 거야. 똑같이 embarrassing, embarrassed 이 두 개의 차이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지. 그래서 embarrassing 이라는 자체가
당혹감을 주는, 당혹감을 느끼는 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꾸며줘야 할 명사가 어디 있을까? 이 문장 같은 경우는 그 리포터가 ask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ask라는 동사는 사형식 동사로서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여배우에게 질문을 했어. 질문은 질문인데 어떤 질문이요? 해가지고 당혹감을 주는 질문일까? 당혹감을 느끼는 질문일까? 당연히 이 질문이 당혹감을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혹감을 주는 질문이겠지. 조지는 주었습니다. 무엇을 잘해 이런 식으로 look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어. 이 look은 여기서 동사 아니야. 명사야. 이 look이 명사를 쓸 때는요. 표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조지가 주었다 표정을 어떤 표정을 당혹스러움을 주는 표정일까?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표정일까? 뒤에 뭐 하면서요? 그가 재빨리 그의 러브레터를 숨기면서라고 했어. 그러면 러브레터를 숨기면서 당혹스러움을 그렇지 느끼는 표정을 지었다. 이 말이 맞겠지? 그래서 embarrassed가 맞는 거야. 5번에 게임은 제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즐거움을 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for라고 하는 이 전치사 뒤에 명사가 여기가 있고요. 이 명사를 boring, bored 얘가 꾸며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 게임이 즐거움을 준대 10대들에게. 근데 어떤 10대들? 지루함을 주는 10대겠어? 지루함을 느끼는 10대겠어? 당연히 지루함을 느끼는 10대겠지. 감독이 만듭니다. 무엇을? 영화를요. 뭘 가지고서? 상투적인 줄거리를 가지고서 라고 했어. 그러면 당연히 얘가 꾸며주는 게 영화겠지. 그러면 지루함을 주는 영화겠니? 지루함을 느끼는 영화겠니? 그렇지. 이 영화 자체가 지루함을 느낄 수는 없겠지. 지루함을 주는 영화. 그는 말했다. 우리에게 무엇을. 그렇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 명사가 있고요. 이 명사를 touching 또는 touched라고 하는 것이 꾸며주는 거지. 이 touching이라고 하는 것은 감동적인 뜻이야. 감동을 주는, 감동을 느끼는. 그럼 당연히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감동을 느낄 수는 없겠지. 그래서 감동을 주는 이야기. 그 뮤지션이 얘가 주어고요. approach가 접근하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수동태가 되었네. 이 사람에게 접근이 되어진 거지. 누구에 의해서? 한 여성에 의해서라고 했어. 결국 이 여성이 이 뮤지션에게 접근한 거겠네. 그리고 이 woman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touching 또는 touched라고 하는 이 형용사 구가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구조야. 그래서 감동을 준 여자일까? 감동을 받은 여자일까? 그의 음악에 의해서 감동을 그렇지 받은 여자에 의해서 접근되었다. 이 말 맞겠지? 이 문장은 얘가 주어고요. 쭉 가다 보면은 얘가 동사야. 그래서 사람들은 겪었다 트라우마를 해서 삼형식 문장이 되겠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충격을 주는 사람일까 충격을 느낀 사람일까 봤더니 끔찍한 교통사고에 의해서 충격을 받은 사람이겠지. 충격을 느끼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얘가 주어야. 그리고 얘가 동사야. 지진에 관한 뉴스인데 이 뉴스를 이 쇼킹 또는 쇼크드가 수식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충격을 주는 뉴스일까? 충격을 받은 뉴스일까? 뉴스 자체가 충격을 받을 수는 없겠지. 충격을 주는 뉴스겠지? 지진에 관한 충격적인 뉴스가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사재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생필품을 이라고 했지. 그 피아니스트가 주었습니다. 무엇을? 공연을 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 공연을 disappointing 또는 disappointed가 이렇게 꾸며주는데 이 disappointing이라는 것은 실망한 이 말이야. 그런데 ing니까 실망을 주는 공연일까? 실망을 느끼는 공연일까? 이 공연 자체가 실망감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실망감을 주는 공연이겠지. due to 무엇 때문에? 그의 안 좋은 컨디션 때문에 라고 하면 되겠지. 제조사가 약속을 했습니다. 뭐 하기로? 그렇지. 환불을 해주기로요. 어떤 소비자들에게든 다 환불을 해주겠대. 근데 소비자는 소비자인데 어떤 소비자냐면 disappointing, 그렇지. 실망을 하는인데 disappointing은 실망감을 주는, disappointed는 실망감을 느끼느냐. 그러면 제품에 대해서 실망감을 주는 고객이겠니? 실망감을 느끼는 고객이겠니? 당연히 실망감을 느끼는 고객이겠지. 9번에 책이 제공합니다. 무엇을 자리에 이야기를 이라고 했어. 그 이야기가 매력을 주는 이야기야. 매력을 느끼는 이야기야. 당연히 이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감정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매력을 주는 이야기, 매력적인 이야기 맞는 거지. 그 책은 줍니다. 매력적인 이야기를. 버르 삶에 관한. 체스는 될 수 있습니다. 비동사 뒤에 보호 자리에 이렇게 게임이라고 하는 명사가 보이지. 체스는 게임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떤 게임이냐면 confuse,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지. confusing은 혼란스러움을 주는, confused는 혼란스러움을 느끼느냐. 그러면 이 게임 자체가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주는 confusing이 맞겠지. 체스는 초보자들이 이해하기엔 혼란스러운 게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광장에 뭐 하기 위해서요? 보기 위해서요. 그 마술사의 트릭을 보기 위해서라고 했단 말이야. 이때 이 트릭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amazing이라고 하는 분사가 꾸며주는 거지. 그래서 amazing은 놀라움을 주는, amazed는 놀라움을 느끼는인데 트릭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움을 느낄 수는 없겠지. 그러면 amazing tricks 에 맞는 거야.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캠프가 주어야. 캠프가 줄 것입니다. 너의 아이들에게 기회를 이라고 가지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구조란 말이야. 그러면 캠프라고 하는 것을 이 excited가 꾸며주는 건데 신나는 캠프가 말 되는데 exciting은 신남을 주는, excited는 신남을 느끼느냐. 그런데 캠프가 신남을 느낄 수가 없잖니. 그래서 얘는 exciting이 맞겠지. 이 문장은 구경꾼들, 얘가 주어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묶어주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이고 있지? 그러면 보트에 탄 구경꾼들이 돌고래를 본 거란 말이야. 이때 이 구경꾼들을 amused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꾸며주는데 amused는 즐거움을 느끼는, amusing은 즐거움을 주느냐. 그러면 이 구경꾼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 즐거움을 주고 있어? 당연히 돌고래를 봤으니까 즐거움을 느끼겠지. 얘 맞는 거야. 그래서 보트 위에서 즐거움을 느낀 구경꾼들이 보았다라고 했고요. 이 see라고 하는 동사를 보는 순간 얘 오형식 동사요. 지각동사, 목적어가 목적보하는 것을 보다, 돌고래가 수영하는 것을 보다라고 하면 되겠지. 큰 그룹으로 이렇게 보트 위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구경꾼들이 보았습니다. 돌고래가 그룹으로 수영하는 것을. 이 문장은 주어가 여기 있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묶어주면 여기가 동사겠지. 이때 이벤트라고 하는 이 명사를 이 frightened라고 하는 형용사가 꾸며주는 구조야. 이때 이 frighten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움을 느끼는 이런 뜻이야. ing를 써버리면 무서움을 주는 이겠지.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 사건인데 사건이 이러한 감정을 느낄 수가 없겠지. 그래서 frightening 이 맞아. 그래서 가장 무서움을 주는 사건은 나의 어린 시절에서 그것은 내가 개에 의해서 쫓겼던 때였다 라고 하면 되겠지. 자, 오늘은 53강 감정분사의 형용사적 수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오늘 한 거 꼭 복습하기를 바라고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어. 안녕.